아니, 다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 나오세요. 의장님들도. 이쪽 오셔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저쪽 한 분만 저쪽으로. 저거 더 가까이 좀 모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좀 붙여주세요. 가까이 좀 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위원회 협의장으로서 비통장협의회와 여성단체 협의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 영아감상 동호회와 협조 요청을 같이 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단체장들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과 함께 시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적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 비상사태와 더불어 우리 제천시도 그에 묻지않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이렇게 시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천시의회는 2017년 본 예산을 144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충북도의 경우 당초 요구액 3조 8,600원 중 삭감액이 45억 원이고 인근 충주시의 경우 8,090억 원 중 3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0.1%가 삭감된 충북도는 내년도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며 도청 전체가 자그만치 144억 원이 삭감된 제천시는 차라리 재난이라는 표현보다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4대 제천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한 일률적인 삭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도비 사업을 삭감한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살림은 한 해 한 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도비 지원은 지역 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확보한 국도비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비롯해 명품 가로수길 사업,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은 물론 수산물 집화장, 가공 판매 시설 지원과 같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민들이 소득 사업까지 예산을 삭감하여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천시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그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국회나 중앙부처를 방문해 제천을 설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해결해 가는 것이 제천시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천시 시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금이 무분별한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이 없는 한 우리는 향후 우리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시의원 참석을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산은 제천시정의 기본이며 기업 경제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혈액입니다. 혈액순환이 어려우면 우리 시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어려지는 지역경제에 열심히 뛰어가도 모자랍니다. 발목 잡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라며 서로 마음을 열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 박종유, 이통장협의회 권병기, 바르게 살기위원회 현정태, 여성단체협의회 김영옥, 영화감상동호회 일동 신성미.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아니, 질문을 안 받고 기자회견은 뭐 하십니까? 그냥 보도자료 내고 마시죠. 너무 잘하시는 분께서 당연히 기자들 저 아침에 8시에 통화 받고 나왔는데 가공 판매 시설 예산 삭감도 한번 물어볼 수도 시에 시의회요? 예예 왜 삭감했는지 네, 물어봤죠. 뭘 납득납니까? 그런데 참 제가 할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참 입장이 남습니다. 사실 이 예산 제가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걸 예산 우리 한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회박시킬 때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시장님이 옛날부터 도지사님이 충주시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서 자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제천시 한수면은 충주시 때문에 너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사실 우리 강북, 한수면 일부를 전부 강북을 충주시 편입되는 바람에 한수면은 면적도 줄고 인구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는 허가권이 한 구역에 한 2km도 안 되는 구간에 5-6명씩 있습니다. 그 구간이 24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저거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시사님 만나서 도비 60%를 확보했습니다. 도비에서 60%. 예, 자리, 이제 우리 자부담 좀 대라는 걸 제가 못한다 했더니 10%만 대라해서 제가 10% 하는 걸 하고 30%를 이제 시에다 얘기해서 30%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100%를 이제 그런 예산을 받았습니다. 3억 8천을. 그래서 뭐 당연히 저도 의원으로서 그냥 전직 의원으로서 뭐 농촌에 오는 거 예산 뭐 건드리지는 않겠어요. 전 누구도 찾아가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되고 제가 되고 나서 그 이튿날 우리 이제 주민자치협의회 그 분별식을 했는데 사실 제가 좀 기분이 엄청 언짢았어요. 그래서 어느 의원하고 통화했던 게 해명이 적다. 우리 담당 과장이 내용 설명이 미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미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원이 누구죠? 의원이 소하시니 아니 저기요 잠깐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시의회에 대한 시민단체 요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내용 보면 요구하는 게 없어요.
시의회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 정도로 해야지 뭐 우리가 자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책임 있는 결단을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예산이고 우리 시민들에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도 다시 세워달라는 그런 조건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가 미미하다는 지적받았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로수길이라든지 창작 클러스터. 지금 여기 그 단체 협의회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 여기 그 회경대하고 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나 이런 거 직접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도 예를 들면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이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여기 계신 그 협의회장 뭐 육공장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 바르게 살기 여성단체나 영어감상 동호회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있나요?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우리 제천시에 오늘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지금 그게 아쉬워서 제가 국기가 삭감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자기네 그 소속 그 예산 삭감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네. 그 아까 저랑 통화할 때는 그 뭐 의회 지휘사도 중요하지만 시장하고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라, 갈등을 해소해라. 그래야 뭐 갈등 때문에 예산이 깎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소통을 해라고 계속해서 지금 정하는 때문에 아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떤 걸 좀 요구하시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파가 다르니까 시장님하고 우리 이제 새누리당하고 지금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저는 어제도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제발 시장님 좀 의원님들하고 1대1이라도 만나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자꾸 시장님은 시장님들하고 과장님은 뭐 우리 행정 직원들은 맨날 가서 얘기해야 사실 책임자는 시장님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좀 소통을 해라 제발. 선출직은 다음 선거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나가다 내년에 선거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선거에 떨어져 봤지만 선거 떨어지면 아니,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5개 단체 네. 전체 회원의 뜻이 맞습니까? 그거는 우리 회장님들하고만 상의했습니다. 뭐 아니, 전체 그러니까 그 회원들한테 얘기는 전체 회원들의 뜻은 맞아요? 글쎄요. 회장님들하고만 상의해서 어제 아, 대통령에서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뭐 전 이런 거 처음입니다. 사실. 아니 그런 그거 말고 시장님이 지금 현 시장님이 대신시 의원들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예산 삭감 내용입니까? 우린 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씀하시니까 시장님한테 아까 의원님이 만나라 예산을 위해서 그건 저쪽 시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행정이 뭐 시장님이 잘못된 것보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잘못된 것보다 좀 소통을 해라고 저는 얘기하는 그건 거지.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목표는 정치를 좀 들어보자고 일단.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참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있다가 다시 추경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우리 4월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이 좀 살아나서 다시 우리 제천시의 행정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어느 누구의 뜻을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 계획하신 게 언제 잡히신 거예요? 오늘 제 계획은 하신 게. 그 예산 저거 대구부터 저기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다. 네. 나 이거 기자회견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본 예산이 지난 13일날 통과돼서 열흘이 흘렀어요. 열흘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클러스터 사업 때문에 시의회랑 집행부랑 뭐 제2요구 기자회견이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 단체분들이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여는 거 또 하나는 간담회가 먼저 있을 수도 있어요. 의회 청에서 내년 1초에 좀 반영을 시켜달라. 그런 간담회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기자회견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일부에서는 어떤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도 받을 거예요. 제가 저기 의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이 예산 삭감되고 나서 좀 우리 만납시다. 그랬더니 저한테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시청에 공무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안 만났고 제가 이래 늦어진 이유는 제가 16일 날 중국을 갔다가 21일 날 들어왔습니다.
4박 5일 갔다 5박 6일 하루 더 묵고 비행기가 안 떠서 21일 날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공교롭게 뭐 삭감되신 단체장분들도 몇 분 계셔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특정 예산에 대한 삭감보다는 전체적인 그 145억에 대한 그 시정의 발목을 잡는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연명하신 5개 단체 모두 회원들의 동의를 받으셨는지 개별적으로 한번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체적인 회장님들 스스로의 개인적인 결정인지 여기에 연명하신 것처럼 각 5개 단체의 회원들의 동의를 다 받으셨는지 각 단체별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기자회견 열린다고 지금 예고 기사를 올렸는데 다 지금 저 연락이 오는 분이 회원분들도 동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기자회견을 열 수가 있느냐 이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게 5개 단체는 있겠죠. 개별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주민자치 이 통장 바르게 살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뭐 정치적 중립을 우리가 저희들이 뭐 저거 권한도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회원들 동의를 다 얻으시는지 그 5개 단체는 개별적으로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이의를 제기한 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좀 서서 해주세요. 네. 자, 저희들은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게 받았는 게 금요일 날 아침에 받았고 그날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그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저희 여성단체 16개 단체 임원들은 다 비상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예결위가 열리는 월요일 날 날짜가 13일인가요? 제가 날짜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월요일 날 저희들이 시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11시 30분에 우리 16개 단체와 이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11시 반에 11시쯤 되면 결과가 난다고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 여성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인 회장님들이 두 가지 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11시에 결정 나겠다는 예결위 결정이 나지 않아서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의 소집은 11시 반에 해놨기 때문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은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 개인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과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장님들과 이사님들과 저희들은 회의를 거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다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우리 네토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같이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예산이죠? 네? 저희 아카데미 제천여성 1200만 원 예산입니다. 뭐 총괄적으로 총무를 한번 해주시죠. 뭐 예산 삭감 관련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자, 저희 아카데미 제천여성은 10년차 운영한 여성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삭감 144억에 대해서 한번 말씀. 144억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발표하신 거에 따라서 이만한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들 내년 1년 동안에 제천은 뭘 하라는 건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일은 못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고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고요. 저는 이제 뭐 전체적인 삭감도 이게 걱정이 되고요. 시민으로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 1200만 원 아카데미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 계시던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자, 어떻게 해명이 되셨나요? 네. 어쨌든 여성단체협의회는 네, 다 질문을 내부적으로 하시고 뭐 회원과 질문에 대응하겠습니다. 의견을 다 네.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네, 했습니다.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세요? 네, 회장입니다.
또 다른 단체인데 여성 단체는 그렇게 해서 회원간 의견을 모으신 거거든요. 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자회견 내용이요. 어떤 지금 단체에서 여기 보이시는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전 제천 시민이 이렇게 고민을 받고 있다 아니면 걱정이 되고 있다. 네. 그럼 이렇게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자회견 내용이면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이 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체분들은 여러 단체에서 오셔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밝히시니까 기자들이 자꾸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분야회장님이시라는데 네. 좀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정확한 취지를 한마디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거를 하시게 됐는지. 뭐 이 결정이 나고 나서 삭감되고 나서 아마 우리 제천 시민이라면 누구 어느 한 분도 걱정이 안 되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도 다 제천 시민이시고요. 그래서 이 큰 예산이 삭감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우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는. 그렇지만 예산이 없으면 뭔가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들이 기관장 네토 회의를 했습니다. 네토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 안에도 들어있지만 그 회의 장소에서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는 단 1,200만이 3분의 1의 예산입니다. 돈은 1,200만 원 우리 기자님들이 생각하실 때 얼마 아니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희 살림으로서는 3분의 1 살림이에요. 근데 그 돈이 삭감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144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는데 우리 제천 시민의 수장으로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와 우리 행정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가면은 시장님이 대화를 안 한다고 하시고 시장님한테 뭘 물으면 의원님들이 대화를 소통을 안 하려고 하신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 뭘 합니까? 그죠? 그래서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예전부터 이 결정이 나고 나서 이 발표를 하실 계획을 가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여성단체는 마음들이 이거에 걱정에 대한 거는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 동참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저희 이모님들이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기자가 아니어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청작클러스터죠. 아니요, 뭐 상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모든 살림은 제천 살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국도비가 제천 참여연대 상임위원장 맡은 홍창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예산 삭감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창작 클러스터를 보면 155억이라는 큰 돈, 국고비 10일 합해서 큰 돈이 들어가서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럼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제천에서 시비를 통해서, 시비라는 건 뭡니까? 제천 시민에 낸 세금이에요. 시비를 통해서 매년 큰 돈들이 운영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시설을 155억이나 큰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했으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익으로 최소한의 운영을 보답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반 거의 시에서 작가들을 불러서 뭐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뭐 하는 시설 운영 것들을 시에서 다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고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제천 참여연대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지나치게 낭비성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그럼 거기서 최소한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들도 좀 간단하게 하시죠. 시민사회단체들도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습니다만 그것이 그 지원금을 토대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지원을 받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청대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제천 시민들을 대다수의 입장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대답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시민으로 생각할 때는 답변할 게 없어요. 네. 시민명을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만 하시는데 뭘 답변을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그거는 제가 답변할 뭘 내용은 답변할 아닌 게 것 없어요. 이제 같습니다. 그거하고 생각은 나오시면 있지만 되는 거야 이제. 뭐 여성단체 협의에 네, 대해서 그거는 질문 이제. 없으면 저는 내려가도록 기자회견에 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자꾸 얘기. 네. 기자관에서 뭔 질문하고 있어 지금.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죠. 네, 그럼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대요. 네. 그럼 나보다 감사합니다. 뭐 하시면 되지. 아니 무슨 기자도 아니고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 무슨.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우리가 지금. 정말 영상 안 할 뻔해요. 들어가.